205만 명의 미국인을 10년간 추적한 갤럽 연구가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심리 상태와 소득 수준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연소득 6만 3천 달러를 기점으로 소득과 스트레스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됩니다. 그 이하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 예상 가능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에서는 반대입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스트레스도 함께 상승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조사에 따르면 연소득 1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3분의 1이 생활비 감당이 걱정된다고 답했습니다. 중산층과 비슷한 비율입니다. 같은 돈 걱정이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소득층은 내일 당장의 생존을 걱정하고 중산층은 옆집과의 비교를 걱정하며 고소득층은 자산 유지를 걱정하고 초고액 자산가는 생명의 안전을 걱정합니다. 도대체 왜 소득 단계마다 불안의 종류가 바뀌는 것일까요? 1단계. 저소득층 생존의 불안. 이들의 불안은 즉각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월세, 식비, 병원비. 미국 국민건강면접조사는 명확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심리적 고통 지수가 모든 소득 구간 중 가장 높았습니다. 그들은 절망감과 무가치함을 가장 자주 느꼈습니다. 왜일까요? 브루킹스 연구소가 답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디스트레스입니다. 실직, 질병, 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나쁜 스트레스입니다. 편도체가 끊임없이 위협 신호를 보내고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분비됩니다. 내일 당장 월세를 못 낼 수도 있다는 공포. 갑자기 아프면 병원비를 낼 수 없다는 불안. 차가 고장나면 출근을 못한다는 두려움.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소득층은 예상치 못한 400달러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2단계. 중산층 비교의 불안. 불안의 종류가 바뀝니다. 기본 생존은 해결됐습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저축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걱정이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집은 언제 더 큰 곳으로 이사할까? 노후 준비가 충분할까? 동료는 벌써 승진했는데? 연구들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패턴이 있습니다. 중산층은 객관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주관적으로는 불안합니다. 왜일까요? 사회적 비교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1954년 발견한 이 이론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평가할 때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 기준을 사용합니다. 옆집 아이는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동료는 더 좋은 차를 샀으며 SNS에는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이 넘칩니다. 소득이 올라가면서 비교 대상도 함께 상승합니다. 연봉 5천만 원일 때는 6천만 원이 목표였지만 6천만 원이 되면 8천만 원을 바라보고 8천만 원이 되면 억대 연봉자를 부러워합니다. 3단계. 고소득층 유지의 불안. 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연소득 1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들도 상당수가 생활비 감당이 걱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완전히 행복해지려면 현재 자산의 2배에서 3배가 필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대출 이자가 부담스럽고 금리가 오르면 자산 가치가 떨어질까 불안하며 세금 폭탄이 두렵습니다. 자녀 교육비는 계속 상승하고 은퇴 자금은 늘 부족해 보입니다. 쾌락 적응입니다. 뇌는 새로운 수준에 빠르게 적응하고 더 큰 자극을 요구합니다. 첫 외제차를 샀을 때의 흥분은 6개월이면 사라집니다. 평수를 늘린 집도 곧 익숙해집니다. 4단계. 초고액 자산가 안전의 불안.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불안이 등장합니다. 2024년 액센추어 조사. 고액 자산가의 77%가 투자 수익률보다 해킹과 사이버 공격이 더 걱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놀라운 결과입니다.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세무조사, 개인정보 유출. 보안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고소득자를 노린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세금 전문가를 고용해도 불안합니다. 누가 진짜 친구이고 누가 돈을 노리는지 의심이 생깁니다. 가족 간에도 금전 문제로 갈등이 발생합니다. 유명해지면 사생활 침해와 악성 댓글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안의 뿌리엔 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불안이지만 뇌에서 작동하는 회로가 완전히 다릅니다. 신경과학자들이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fMRI로 소득 계층별 뇌를 스캔했을 때 명확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의 뇌를 스캔하면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고 공포 반응을 만드는 뇌의 경보 시스템입니다. 보통 사람은 실제 위협이 있을 때만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만성적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편도체는 항상 켜져 있습니다. 내일 월세를 못 낼 수도 있다는 즉각적 위협,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 편도체는 쉴 새 없이 경보를 울리고 코르티솔이 혈액 속으로 쏟아집니다. 런던 대학 연구팀이 장기간 빈곤을 경험한 사람들의 뇌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도파민 생성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상인은 도파민을 분비해 위기에 대처하고 동기를 유지하지만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된 뇌는 이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충전조차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칩니다. 중산층의 뇌는 다릅니다. 편도체보다 측좌액이 더 활발합니다. 측좌액은 뇌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영역으로 보상과 동기를 담당합니다. 마치 게임에서 레벨을 올릴 때마다 보상을 받는 것처럼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이곳이 활성화됩니다. 더 큰 평수, 더 좋은 차, 더 나은 학군.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도파민이 분비되며 쾌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브루킹스가 말한 목표 달성에서 오는 유스트레스입니다. 통제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승진하고 저축하면 집을 살 수 있으며 노력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가 밝힌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부를 축적할수록 같은 금액의 보상에 대해 측좌액의 도파민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신경 적응이라고 합니다. 처음 100만원 보너스를 받았을 때는 측좌액이 강하게 반응하며 엄청난 쾌감을 느끼지만 억 단위 자산을 가진 후에는 같은 100만원이 측좌액을 거의 자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뇌는 더 큰 자극을 요구합니다. 1000만원, 5천만원, 억 단위. 끝이 없습니다. 동시에 전두엽의 계획 실행 회로가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더 많은 자산은 더 많은 관리를 요구하고 더 복잡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며 더 많은 정보 처리를 강요합니다. 고소득층의 뇌는 또 다릅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이라는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이 항상 켜져 있습니다. 이것은 HPA축이라고 불리는 신체의 스트레스 종합 관제 시스템입니다. 보통 사람은 위협이 있을 때만 HPA축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고액 자산가들의 HPA축은 만성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노리고 있다는 경계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의심, 자산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 이는 원시시대 포식자를 경계하던 생존 회로와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자산을 가졌지만 뇌는 가장 위험한 상태로 작동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소득층일수록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민감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떨까요? 브루킹스 연구소는 중요한 구분을 제시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스트레스와 고소득층의 스트레스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저소득층은 디스트레스를 겪습니다. 실직, 질병, 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은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칩니다. 만성 디스트레스는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유발합니다. 수명도 단축됩니다. 고소득층은 유스트레스를 겪습니다. 목표 달성, 성과 압박, 경쟁.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유스트레스는 동기를 부여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성과를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끝이 없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하버드 조사에서 모든 자산 구간이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완전히 행복해지려면 현재 자산의 2배에서 3배가 필요합니다. 순자산 200만 달러를 가진 사람은 500만 달러를, 800만 달러를 가진 사람은 1,500만 달러를 원했습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2025년 보안업계 보고서는 초고액 자산가의 스트레스를 보여줍니다.
메타는 마크 저커버그 개인 보안에 연간 2,7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알파벳은 순다르 피차이에게 820만 달러를,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에게 280만 달러를 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24시간 감시, 사이버 보안, 가족 보호, 협박 대응. 돈이 많아질수록 생명 자체를 지키는 것이 새로운 스트레스가 됩니다. 패턴이 보이십니까? 저소득층의 불안은 생존입니다. 중산층의 불안은 비교입니다. 고소득층의 불안은 유지입니다. 초고액 자산가의 불안은 안전입니다. 같은 단어 불안이지만 소득 단계마다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저소득층은 통제 불가능한 디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끝없는 목표 달성의 유스트레스를 견딥니다. 205만 명을 10년간 추적한 연구가 보여준 6만 3천 달러의 전환점. 그 이하에서는 돈이 불안을 줄이지만 그 이상에서는 돈이 새로운 불안을 만듭니다. 돈이 증가하면 행복도 증가합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종류만 바뀔 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든 그 단계의 불안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